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1월 5일 새해입니다. 한 살 더 먹었다는 거 외에는 새해라고 해서 뭐 새삼스럽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살 더 먹은 만큼 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좀 아쉽고 소중하니까 주식을 이 주식이란 게 이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이 생각이 좀 둔해지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 비슷한 일을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뭐 수학 문제를 풀고 할 때 매번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풀이를 하는 과정, 공식 뭐 이런 거는 같이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입되는 수치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여러 문제, 예상 문제를 쭉 풀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막상 이제 시험을 칠 때는 그 숫자가 달라져도 그 공식을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이 주식도 비슷한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뭐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 비슷한 과제가 많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전환사채 같은 거. 전환사채 이 부분은 주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요. 그리고 제가 한 오래전 한 30년 전 그때는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전환사채만 잘 연구하면 떼돈 번다 뭐 그런 말도 그 당시도 있었어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옆에 구멍이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언제 봐도 멋집니다. 전환사채 맞네. 전환사채 이야기했죠. 근데 전환사채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전환사채 S&T 홀딩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과제 사람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왜 손실이 발생되고 말리냐 하면요 이거를 이제 직선 본능이라 그러거든요. 직선 본능.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끝없이 진행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오른다 오르면 52주 신고가에서 왜 따라잡아요? 그게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주식은 개인들이 버티다 52주 신저가에 왜 팔아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죠? 이런 게 직선 본능이에요. 영원히 지속할 것 같은 불안감, 공포. 아니면 그죠? 탐욕, 욕심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어찌 보면 실수를 많이 한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어쩔 수 없이 이 차트라는 것을 보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차트만 맹신하면서 봐요. 오로지 차트만. 그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지선 이런 걸 정해두고 매매를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매매를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정배열, 역배열
역배열에 그러니까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거 이런 종목은 안 좋다. 뭐 내리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식이라는 건 뭐죠? 싸게 사는 거죠. 내린다는 것은 싸게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그죠? 수렁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응용을 할 줄 알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돈이 벌리는 거죠. 지금 S&T 홀딩스를 앞전에 기업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하락을 한다는 건 뭐죠? 하락을 한다는 건요. 그죠? 이 가장 큰 공포가 뭐죠? 이 회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공포. 그러면요, 과거로 항상 주식쟁이는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 그 기회를 잡고 있을 때는 그게 기회인 줄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경험 부족, 공부 부족, 아니면 간이 작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죠? 그 시기에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기회지? 그죠? 그게 경험치라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아니지. 가까운 예보다는 지금 S&T 홀딩스를 이야기하니까 S&T 홀딩스를 집중해서 보자고요. 빵빵한 대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매년 물론 홀딩스라는 그죠? 홀딩스라는 이 특수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괜찮아요. 좋아요. 왜? 똘똘한 삼형제가 3명이 됐죠. 이 삼형제가 돈을 잘 벌어요. 작년에 이 삼형제가 사상 최고치 실적과 이익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자식 3명을 거느리고 있는 부모는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살겠죠. 그죠? 그거는 그죠?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자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적절한 비유. 그럼 내가 애가 자식이 3명이 있는데 다 똘똘해서 한 명은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 그러다가 작년에는 메이저리그까지 진출을 했어. 또 한 명은 연예인이야. 근데 연예 대상을 탔어. 또 한 명은 가수야. 근데 엄청 잘 나가. 전 세계 뭐 아이돌 문화를 선도하고 다녀. 이런 부모라면 어떻겠어요? 그죠? 가만히 앉아서 그죠? 탕자 하면서 먹고 살겠죠. 홀딩스도 그런 비슷한 거예요. 똘똘한 자회사들이 많으면 그냥 떼돈 버는 거예요. 근데 S&T 홀딩스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굳이 그죠? 이거를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이 회사는 아주 잘 나간다. 근데 또 저평가가 되어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러니까 밑에 자회사들이 아무리 잘 나가 본들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게 회사 돈이지 내 돈이야 짜증나겠죠. 그런데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죠. 그거는 뭐다? 배당. 그래서 이 회사는 배당을 점점 늘려가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많다. 왜? 자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올해는 특히 나라에서 고배당 정책을 장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죠? 막 돈을 벌 수 있는, 배당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와, 요거 신나라, 좋아라,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더 각광을 받는다, 이래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근래 들어서 얘가 주식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져요. 물론 앞전에 8만 원대 찍고 내려온 것은 나름대로 그죠? 뭔가 이벤트가 있었다. 뭐 인위적인 어떤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대충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또 이벤트를 벌이죠. 뭐 자회사 2개 빼고 홀딩스만 해도 한 300억대. 근데 얘를 교환사채를 발행해요. 교환사채는 뭐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 자사주를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아니, 실상은요, 개인들은 생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 별 관심도 없이 그냥 가요. 그런데 주식이 쭉쭉쭉 오를 때는 아예 관심도 없어. 근데 주식이 자꾸 내리면 이거 왜 자꾸 빠지지? 이거 좀 무서운데 손절해야 되나? 그래 되면 그때는 어때요? 가장 개인들 99.9%가 주식 분석할 때 하는 거 종토방 들어가죠. 종목 토론방. 거기에서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쭉 읽어봐요. 그게 9시 뉴스라고 생각해요. 그게 개인들의 수준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누군가가 막 욕을 해두면 아이고 잘못 샀구나. 거기서 누군가가 막 찬양의 글을 해두면 아이고 추매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S&T 홀딩스 이런 회사는 최근에 보면 막 욕을 해놨어요. 막 자사주를 팔아먹었네, 나쁜 놈이네, 이놈 저놈이네, 처벌받아야 되네, 온갖 나쁜 소리. 그리고 자사주는 소각해야 되는 건데, 자사주는 소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돈을 받고 교환사채로 팔았다. 그래서 300억치 매물이 없는 매물이 생겼다. 대형 악재다. 이런 식으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봤을 때는 그럴싸해요. 아, 이 말이 맞구나. 이건 큰일 났다. 300억치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 이 회사 나쁜 놈이다. 뭐 그렇게 말려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명 찌라시라 그래요. 찌라시. 세월이 찌라시의 유형도 변해요. 옛날에는 신문이란 것을 보고 매매를 할 때는 찌라시도 전단지처럼 종이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모든 찌라시가 디지털이죠. 하루에 수도 없이 만들어내죠. 더구나 요즘은 인공지능이 찌라시를 무한정 찍어내요. 거기에서 누군가는 말려드는 거예요. 말려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실상을 보면요. 실상이라 해야 되나? 그냥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생각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찌라시 공장이란 게 있어요. 찌라시 공장이 있고 댓글 부대라는 것도 있어요. 댓글 부대. 종토방에서 글을 쓰는 거, 거기서 댓글을 다는 거, 그 모든 것도 일종의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전. 무지한 개인들은 말려들어요. 개인들이 종토방에 들어가서 왜 글을 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자꾸 떨어지면 버틸 수 있는 힘을, 위로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목적을 갖고 거기에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 글을 쓰는 사람은 돈 한 푼 못 받는데 왜 거기에다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그 방에다가 열심히 글을 적을까요? 160은 봉사활동, 그죠? 목적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주식을 작전을 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기법이 동원돼요. 근데 사람이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것은 심리전이죠. 심리전. 주식에 있어서 심리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종토방이나 이런 데서 누군가가 안 좋다 계속 써두면 결국 말려들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때로는 손절, 팔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사채라는 게 정말 나쁘냐? 반드시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은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다시 팔아먹으면 양아치라고 욕먹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 돈이 없는 시국에 그나마 자기가 경영권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주가가 자꾸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그게 때로는 그 자사주를 팔아먹죠. 팔아서 크게 한몫 챙기는 회사도 있고 땡땡 제약 이런 회사들 그죠. 코로나 시절에 주가 초급등하니까 그 자사주 팔아가지고 평생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죠.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 자사주를 악용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 자사주 소각 그죠. 상법 개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기업은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뭐 성과금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회사도 있고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선인가?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S&T 홀딩스가 자사주를 교환사채로 발행 안 하고 유상증자를 했다 하면 이거는 바른가요? 누구를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합법, 불법 뭐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해석의 차이라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그죠? 나라에서 교환사채 그죠? 자사주 소각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 하니까 급하게 자사주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걸 교환사채로 막 팔아요. 근데 얘가 반드시 나쁘냐? 그죠?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틀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요 얘가 근래들어 왜 빠져? 왜 빠지는 건 그죠? 누군가 팔았으니까 빠지겠죠. 그런데 분위기는 아주 안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S&T 홀딩스가 어떤 회사냐? 그죠? 망할 회사냐? 일단 그걸 보죠. PBR이 0.5 정도 돼요. 자기 자본이 한 2조, 한 4천억대. 그러니까 작년에 수익이익이 한 2,300억 났댔죠. 영업이익은 한 2,700억. 물론 지주사라는 특징도 감안은 해야 돼요. 유보율은 거지는 한 5,000% 정도 돼요. 15,000%. 어마어마하죠. 부채는 30%. 거지는 없는 거나 같아요. 이만큼 알짜배기고 좋은 회사인데 돈이 많은데 이 회사가 망하겠어요? 그럼 망할 위험은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조건이 표면이자 0원이랬죠.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격이 63,086원 86원 맞나? 끝다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어쨌거나 63,000원이에요. 63,000원. 이택신도 없어. 그러면 이 회사가 S&T 홀딩스 주식을 63,000원에 300억치를 사간대요. 300억이 장난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300억 정도 되면 거짓말이 아니다 볼 수 있거든요. 진실에 가까워요. 왜? 돈은 절대 거짓말 안 하니까. 전환사채, 교환사채 이런 것들도요. 한 10억, 20억 이런 거는 장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300억 정도 되면 진실에 가깝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300억치를 63,000원에 사가는 사람들은 손절 치려고 사갈까요? 왜 사갈까요? 자신 있다는 뜻이겠죠. 팔아먹을 자신 있다. 얼마에? 63,000원보다는 더 비싸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 63,000원에 사가서 언제부터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2027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한 1월 11일 그쯤 될 거예요. 그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야, 1년 남았네. 근데 1년이 길나요? 300억 입장에서 보면 1년이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왜? 300억치 주식을 팔아먹기 위한 작업이 또 따라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어떤 주식의 속성. 그죠? 더구나 얘는 지분이 86%가 묶여있는 극강의 품절주라 그랬죠. 그래서 더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총이 한 8천 몇백억, 그러니까 그 지금 9천억이라 잡아도 매년 2천 몇백억씩 벌어들이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주주가 채평규 포함 8인이죠. 지분이 64.5%. 이거는 뭐죠? 대주주 일가들이 지분을 다들고 있다. 이 말은 고배당 정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얘는 가면 갈수록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지금 5만원대인데 계속 떨어져요. 무서워요.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요? 무서운데. 그러면요, 역으로 생각하면 기회죠. 찬스죠. 뭐 대략 대략 한 5만 5천 원 잡고 5만 5천 원 잡고 칩시다. 그러면 작년에 배당을 얼마를 했느냐, 그죠? 작년에 배당 9월 달에 750원, 6월 달에 1000원, 3월 달에 500원. 그러면 3분기에 2250원 했죠. 그럼 4, 4분기에는 배당 안 할 가능성은 그죠? 제로에 가깝다. 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상 최고로 벌었는데,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분기가 배당을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하니까 1000원 이상은 할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얘는 배당률이 한 3250원 아니면 3500원 정도 돼요. 5만원짜리가 그죠? 배당을 3500원을 준다. 그것도 분기 배당으로 준다. 이걸 복리로 계산하면 이자율이 그죠? 한 10%가 돼요. 은행에서 이자를 갖다가 한 10% 주는 적금이 나왔다. 한번 대한민국 돈 많은 재벌들 전재산 싸들고 거기 다 맡길걸요. 난리가 나겠죠. 신문 뉴스에 오르내리고 은행 이자 그집 뭐 4배 5배 준다는데, 만일 그죠? 이 주식이 배당을 10% 준다 이래 되면 그죠? 이 회사가 영원히 안 망할 회사다 싶으면 아마 몰빵할 그런 사람들 넘쳐날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배당이 좀 작아도 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대기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안전하다는 거죠. 안 망할 것 같아.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편하다.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S&T 홀딩스는 망할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떨어지면 떨어졌어도 얘는 사 모으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서 배당률이 6%, 7%, 8%, 9% 계속 올라가는데 망할 위험만 없다면 떨어지든 말든 사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죠. 무섭죠. 아무리 방장이 떠들어도 어이구 손이 안 나가요. 무서워요. 그래 되죠. 그러면요, S&T 홀딩스 그냥 두고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옛날 이야기. CNG 하이테크 아시죠? CNG 하이테크. CNG 하이테크가 어쨌어요? 예전에 12,000원대 계속 놀던 시절 생각나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전환사채 번전이 12,500원, 600원대다. 그래서 절대 손해 안 본다. 얘들이 작업을 한다. 알아서 다 해준다. 그죠? 막 계속 이야기했죠. 근데 그때도 12,000원대 엄청나게 기회를 많이 줬어요. 계속 머물렀어요. 회사에 엄청나게 이름 있고 등망 있는 박사가, 고석권 박사라는 분이 이 주식을 엄청나게 사재낀다. 이렇게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주식을 살 때는 이유가 있겠지. 단타 치려고 샀겠냐.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사면 된다. 그래도 무섭죠. 수도 없이 기회를 줬어요. 그 회사 뭐 사회이사가 입사하자마자 내뜸 해가 우리 사주를 사버리고 주식을 사모으고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도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안 사죠. 또 일반적인 개인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런 건 뭐라 했어요? 오픈북 시험이라 그랬죠. 이거 갖고 있으면 돈 돼요. 무조건 돈 돼요. 그래서 어때요? CNG는 계속 파도 타기, 단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혹시나 뭐 상한가하고 날아갈까 봐서 한 50%는 지고 50%는 4848 파도 타기 대응합시다 그랬죠. 1년 2년 그죠? 3년 4년 세월이 흘러도 계속 얘는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어요. 왜 해요? 회사 관계자들 아무도 안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물려도 마음 편한 거예요. 아, 물려도 괜찮아.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 그래서 이런 건 뭐라 했어요? 오픈북 시험이다. 이것만큼 편하고 좋은 거 어딨어? 마음 편하잖아. 그죠?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회사 괜찮아요 하는 거죠. S&T 홀딩스도요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오픈북 시험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얘는 누군가는 300억 주식을 300억치를 사모은대요. 300억치를 그것도 비싸게, 그죠? 비싸게 사간대요. 지금보다 한참 비싼데 63,000원에, 그죠? 63,000원에 사간대.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만 싸게 살 수 있으면, 그죠? 내가 이기는 장사겠죠. 남는 장사. 그죠?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왜 빠져요? 누군가가 파니까 빠지겠죠. 그 사람은 왜 팔까요? 모르죠. 근데 많은 개인들도 포함이 돼요. 파는 사람들 중에. 그 개인들을 왜 팔까요?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불특정 다수 모르는 사람들이 파는데 우리도 같이 따라서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1년 후에 300억치를 63,000원 이상에서 팔아먹을 자신이 있다 하고 사가면 나도 거기에 똑같이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사서 기다리지 뭐. 근데 또 하나는 뭐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1년에 4번 배당까지 준대. 그러면 얼마나 마음 편해요. 고배당인데. 배당 1년에 4번 받으면서 느긋하게 기다리지 뭐. 이런 마음이면 충분해요. 이게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기다리고 떨어질 때마다 찔끔찔끔 추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못하면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주식도 이거 팔아야 되나? 오히려 무섭죠.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기회다. 이 회사가 망할 회사라고 싶으면 손대면 안 되죠. 부실하면 손대면 안 되죠. 근데 유보율이 15,000%가 되는 빵빵한 회사예요. 유보율 15,000% 나오는 회사 찾아봐요. 한 10개나 나올라나? 그만큼 좋은 회사인데 돈이 답답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을 주도해요. 이런 장이 계륵장세. 앞전에도 어쩌다 방송에 한 번씩 말씀드렸죠. 코스피 5천 가는 거는 쉽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죽으라 땡기면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수만 끌어올리면 동학개미는 다 떠난다. 서학개미도 다 가버린다. 바보가 아니다. 주식이 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리딩을 하니까, 정치를 하니까 지수 5천원 만들어졌는데 개인은 다 떠난다. 이거 왜 이래?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지금은 개인들은 상당수는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변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락 배팅, ETF, 그죠? ETF 이런 거 하락 배팅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을 경험해요. 그 여러 가지 장을 경험을 할 때, 그때 언론, 정권, 뭐 찌라시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경험치를 쌓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모두가 아니라 할 때 가감하게 살 수 있는 거, 모두가 한호할 때 팔 수 있는 거, 그런 관점. 어쨌거나 정부에서 1월 말 2월 초쯤 되면 그 열풍 프로젝트 해가지고 주식 부양책 이런 게 뭔가가 나온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믿어봐야 되겠죠. 작년 연말, 그죠? 10월 달에 노벨 물리학상이 양자 관련 부분이 시상을 했죠. 그래서 올해 2026년도 최대 하두는 양자가 대박이 진짜 큰 시세, 잔파동 말고 큰 시세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어떤 그쪽 부분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대 교수 3인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두 분은 이름이 생각 안 나고, 한 분이 그죠. 미셸 데보레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어떤 관련된 이런 거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양자. 물론 우리는 그 전부터 양자를 좀 그저 공부도 했고, 관심 있고, 일부는 갖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엑스게이트, 바이브 프로, 우리넷, QSI, ICTK, KCS, 또 뭐 있지? 얘는 그냥, 물론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얘는 없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올해, 저번 주, 그 서점에 교보문고를 갔는데 쭉 보니까 유독 그 양자 관련된 책들이, 새로운 신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주식시장에 또다시 양자 열풍이 한번 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또 양자 요거 없는 분들은 조금씩 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또 주절주절 주식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